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종종 눈에 띄는 글을 올려서 주목받는 디지털 논객 윤종근 씨가 아무리 이재명 같은 양아치가 대통령 되는 세상이라지만 한동훈만은 안 된다라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 진영 대통령 셋을 잡아먹고 그 진영에 무슨 낯으로 기웃거리는지 참 뻔뻔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기서 자기 진영 대통령 셋이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서강대 경영학과 출신인 윤종근 씨는 또 이재명 만나보니 유쾌하고 사람이 괜찮더라면서 이재명을 비호했던 조갑재 정규재 씨를 향해서 이재명이 시작부터 시장경제체제를 마구 물어뜯고 찢어발기고 있다. 이제 이 죄를 어쩔 거냐. 너희들은 살 만큼 살아서 미래가 없어도 지장 없겠지만 생때 같은 이 땅의 젊은이들은 어쩔 거냐라고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여성 작가인 김규나 작가가 최근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선호하는 추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최소한 우리나라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는 여성과 아내의 모습은 공주병, 왕비병 중증 환자들, 주제 파악 못하면서 불치의 분노조절장애 중증까지 심하게 앓고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이라면서 한국 대중매체들의 책임을 강도 높게 거론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논객 윤종근 씨는 한동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일파의 극우몰이가 히틀러까지 소환했다. 윤희숙의 미친년 널뛰기도 한참 선을 넘었다. 우리 정치사의 대표적 극우는 해방 후 좌익 노조를 폭력으로 제압했던 서북청년단이다. 6.29 이후에도 이를 닮은 극우가 있었다. 김대중 때 검찰이 공공노조 때려잡겠다고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던 사례다. 과거 서북청년단의 극우 형태를 대명천지 민주국가기관 검찰이 자행했던 것이다. 당시 검찰 공안부장으로 그 극우적 국가폭력 공작을 담당했던 자는 진형구, 바로 한동훈의 장인이다. 찐극우 파쇼의 사위가 극우몰이라니 아이러니다. 윤종근 씨는 이렇게 한국의 과거 극우 상황, 그러니까 해방 공간에서의 서북청년단,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가 그게 발각이 되면서 옷을 벗었던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이런 부분들을 거론한 뒤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맺힌 김에 더 따져보자. 문재인 정권 시절 한동훈이 정권의 비호 아래 박근혜와 이명박을 난도질한 것도 명백한 극우적 국가폭력이었다. 장시호를 겁박해 박근혜 때려잡고 김백준과 그 아들 목을 비틀어 MB를 잡은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었다. 윤석열은 그 후 박근혜 이명박으로부터 용서받고 화해하였으나 한동훈은 아직 이명박 앞에는 나타나지도 못하고 있다. 김재규가 강압수사를 이유로 재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1세기 들어 행해진 국가폭력의 피해자 박근혜 MB도 당연히 재심갑니다. 윤석열은 피해자와의 화해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는데, 한동훈은 그를 짓밟고 꽃가마탈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도 자기가 속한 당의 절반 이상 당원들에게 극우 총질을 하면서 말이다. 윤종근 씨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아무리 이재명 같은 양아치가 대통령 되는 세상이라지만 한동훈만은 안 된다. 이유 여하를 막론 자기 진영 대통령 셋을 잡아먹고 그 진영에 무슨 낯으로 기웃거리는지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한동훈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동훈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해서 다음에 한번 대통령에 나와보겠다. 이건 정말 코미디도 이런 블랙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동훈을 아직도 추종하고 한동훈을 따라다니면서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미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 한동훈이 법무장관 시절이나 이럴 때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에게 국회 답변 과정에서 그 눈에 띄는 일문일답 이런 부분 때문에 한동훈을 높이 평가했던 사람들 중에도 뒤에 시간이 지나서 한동훈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손절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과거 한동훈과 가까웠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변 과정에서 완전히 한동훈과는 갈라섰고, 그리고 한동훈에 관한 긍정적인 책을 출간하기도 했던 심규진 교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아주 강도 높게 한동훈을 비판하죠. 그리고 서민 교수 역시 마찬가지죠. 대체로 과거 한동훈을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했던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미 한동훈의 민낯을 알고 다 손절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이상한 친구들, 무슨 김종혁이니 신지호니 또 누굽니까 그 문화일보의 이현종이니 이런 이상한 친구들이 아직도 한동훈 옆에 붙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유우파 성향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데 대한 대가를 나중에 한동훈과 함께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국회의원 중에 일부 한동훈 옆에 붙어서 계속 황당한 소리 해대는 몇몇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종근 씨는 또 최근에 이재명 정권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무슨 노란봉투법이니 양곡관리법이니 농안법이니 이런 정말로 국가경제 그리고 한국인의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악법들을 일제히 통과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갑제 정규제 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종근 씨는 자기 개는 착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입마개도 안 하고 산책 나왔다가 사고를 치면 그 주인이 처벌받는다. 이재명 만나보니 유쾌하고 사람이 괜찮더라고 했던 보수농객 조갑제와 정규제, 평생을 가식으로 살아온 천의 얼굴 이재명이 그들에게 유쾌하고 사람 괜찮게 보였을 수는 있다. 하지만 조갑제와 정규제가 넥타이 메고 찌재게 밥 얻어 처먹으며 찍은 사진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이미지는 시장주의자고 자유민주주의자의 대명사 괄호 열고 물음표인 우리가 봐도 이재명은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일종의 엔도서였다면서, 그런데 물지 않을 거라던 이재명이 시작부터 자본주의의 근간인 시장경제체제를 마구 물어뜯고 찢어발기고 있다. 자, 이제 이 죄를 어쩔 거냐. 너희들은 살 만큼 살아서 미래가 없어도 지장 없겠지만 생때 같은 이 땅의 젊은이들은 어쩔 거냐 말이다 라면서 조갑제 정규제 두 사람을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윤종근 씨는 또 이른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주장을 소개하면서 이재명 정권을 비판합니다. 한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재투자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백악관 대변인은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 돈으로 미국의 국가부채 상환 또는 대통령 마음대로 쓸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서로 말이 다른데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딱 보면 모르냐. 이재명 측 정책실장이란 놈은 알고 있다 개념으로 봐달라는 등 어버버버거리는데 백악관 대변인은 그 돈을 어디다 쓸 건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정책실장이란 놈이 자기 입으로 실토한 대로 이것들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합의를 해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잘된 합의라고 찌빨고 있는 언론과 개딸 그리고 스윗 4050 지지층들은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정상인이 아니다. 그냥 이념의 노예들이고 정신지체 장애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독립 이후 200년 가까이 지났어야 보통선거를 실시했는데 대한민국은 독립과 동시에 개나 소나 모두 같은 한 표 준 게 나라를 요모양 요꼴로 만들었다.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대한민국 민도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대가를 지금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규나 작가가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최근 선호하는 추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선호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유튜버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일본 드라마 속 아내들의 모습이 지나친 과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당장 생각나는 사랑스러운 아내들만 해도 올드 루키, 한자와 나오키, 노사이드 게임, 하극상 야구 등등 모두 패배자의 아내들이어서 우리나라 남편들 같으면 당장 아내에게도 퇴출당할 위기다. 그러나 아내들은 하나같이 든든한 우군이 되어준다. 아무리 픽션이라 해도 어느 정도 현실성이 없다면 사랑받는 작품이 되지 못했을 터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내의 모습을 바라고 원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나도 우리나라 여성이지만 너무 많은 우리나라 여성들 나로서는 이해 불가다. 좀 독특한 사례이긴 해도 결혼정보회사 유튜버 2개 열어봤는데 자기는 이런저런 직업을 갖고 있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되니까 자신이 원하는 남자 조건은 기본 경제 100억 200억 이하는 불가란다. 푸하하, 자존감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정도면 정신병이다. 정신 차려요. 그런 남자는 결정사 즉 결혼정보회사 기웃거리는 당신들 안 만나도 줄 서는 여자들 중에서 골라 해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사회적 역할도 다르고 가정에서의 역할도 그렇다.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에서 비치는 아내의 모습은 대개가 무뚝뚝하거나 억세고 드세다. 남편을 쥐잡듯 하거나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이랴이랴 조종하려 든다. 돈이나 잘 벌어오면 본전, 그래도 바가지는 기본이고 소리 지르고 무시하고 귀찮아한다. 한마디로 남편이라는 인격체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비일비재하다. 남편을 인생의 반려자가 아니라 아내 말 순하게 잘 들어야 하는 반려동물 정도로 취급? 모두 다 그런 건 아닐 테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는 여성과 아내의 모습은 공주병, 왕비병 중증 환자들이다. 왕비 대접을 받으려면 상대를 왕 대접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한마디로 주제 파악 못하면서 불치의 분노 조절장애 중증까지 심하게 앓고 있는 나르시시스터들이다. 이 또한 전통 결혼, 전통 가족 파괴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화를 위한 어젠다의 일환일지도. 낮은 결혼율, 출산율, 한국 영화, 드라마 제작자들의 책임이 크다. 그러면서 김균아 작가는 일본 드라마 2편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먼저 노사이드 게임이라는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럭비엔 이런 용어가 있다. 노사이드 경기가 종료되는 순간 적과 아군 같은 건 없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준다. 그게 럭비의 정신이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 그런 노사이드 정신은 없다. 남편은 서로를 냉대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오가는 대화도 없이 퇴출당했다. 아내, 그래서 졌다고? 남편, 풀 죽어서 응. 아내, 그래서 상무가 당신을 공장으로 보낸다고? 남편, 응. 아내, 당신 그동안 경영전략실에서 여러 안건을 분석했잖아. 모두 회사를 위한 일 아니었어? 남편, 아내, 이번에도 맡은 일을 한 것뿐이잖아. 남편, 아내,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었잖아. 그럼 저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공장이든 어디든 당당하게 가면 돼. 남편, 힘없이 알았어. 이렇게 일본 드라마 노사이드 게임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김균아 작가는 이어서 또 다른 일본 드라마인 올드 루키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부부간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남편, 절망에 머리 쥐어뜯으며 왜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야? 아내, 단호하게 미련 접으며 이제 그만하자. 남편 어깨 잡으며 운동선수는 언젠가 은퇴해 그날이 온 것뿐이고. 남편, 끙끙. 아내, 이제부터는 제2의 인생이야. 남편, 정말인가? 아내한테 미안하고 가족을 어떻게 책임질까 걱정이 태산인데. 아내, 격려하고 안심시키며 당신이라면 괜찮아.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잖아. 힘내서 애교 섞어 평소처럼 긍정적인 모습 보여줘. 남편, 마침내 힘내서 억지로라도 웃으며 주먹 쥐어 보이면서 알았어, 고마워. 아내, 남편에게 또 자신에게도 확신을 주면서 우린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일본 드라마 2편 노사이드 게임과 올드 루키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 부부 간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김 작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이런 아내 얻고 싶은 거 인지상정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의 좀 이상한 흐름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